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14편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상고사 중에서 개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재 선생님 그 전집이 있는데 총 10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1권이 조선 상고사입니다. 바로 제가 가져온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이 85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최고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상고사가 850페이지로 이렇게 전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총론 부분, 그 다음은 1장, 2장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상고사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죠? 선생님께서 쓰신 한국사 관련 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죠. 한국 근대 역사학의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구한말에 구국 언론 활동을 열심히 펴시다가 역사의식을 더 높이는 글을 많이 쓰셨죠.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등의 논설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애국심을 고양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바로 이 상고사에 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상고사는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에 이제 우리 반대하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반대하고 우리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전통적인 유교 사학과 이제 개화 시기의 사학, 일본 한국 사학, 또 한국사를 왜곡을 한 것들을 다 이제 시정을 하고 이들의 역사 인식이라든지 역사 연구 방법을 극복하려고 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아주 중요한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응해서 역사 연구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제가 전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은식 선생님, 문일평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 그리고 정인보 선생님들을 들 수가 있죠. 문화 사학이라든지 또 문화적인 이제 사학자, 문화적인 측면에 많이 이제 접근하신 분들도 이제 안학이라든지 최남선 이제 등을 들 수가 있고 또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제 사회경제학파라고 그러죠. 이쪽으로도 이제 백남훈 선생님들이 일제 식민사관에 대응하는 이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경제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있는 것은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책입니다만은 바로 박은식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 문일평 선생님, 안재홍 선생님, 정인보 선생님을 표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고 나와 있는 출간되어 있는 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는 1931년도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습니다. 103회 연재를 했죠. 학예란에 조선사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연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재 선생님의 조선 상고사 조선일보에 연재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당시의 신문 광고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해 31년 6월 9일자에 이제 1회가 신문에 게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0일자에 또 이렇게 게재가 된 그 당시의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조선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조선 상고사라고 이제 얘기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1931년도에 이렇게 국내에
중국에 계실 때죠. 감옥에 계실 때입니다. 중국에 계실 때 이제 이렇게 국내에 신문사에 조선사를 연재하고 한 것은 당시에 이제 국내에 이제 지인들이 권유도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원고료를 받아서 어린 아들 양육비에 보태기 위해서 사실 이 조선사를 연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도 10월 달에 다시 이제 조선사는 조선상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단행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륙백판에 372쪽으로 종로 서원에서 간행을 했죠. 요게 그 당시에 조선상고사 이제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장 이제 조선사 신채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사에서 조선상고사로 이름을 변경한 것은 조선일보에 연재된 이 조선사가 백제의 부흥운동까지만 연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 통사로서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조선사보다는 백제까지만 기록을 했으니까 조선상고사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보다는 조선상고사가 더 적절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조선상고사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총 218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단행본이 178건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상고사 총론, 조선상고사 또 조선상고사 바로 읽기, 국사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우리 역사, 조선상고사 이렇게 해서 이런 종류의 단행본들이 178건이 나와 있다. 그리고 국내 학술 논문으로서는 28건, 학위, 석사, 박사학위 논문으로 8건, 또 연구 보고서도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학술진흥재단에 리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신채호 조선상고사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를 친다든지 또 다른 이름으로 치면 이거보다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만큼 선생님의 조선상고사가 널리 읽히고 보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조선상고사를 집필을 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1910년도에 중국어로 이제 망명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고구려와 발해에 여러 이제 유적지들을 답사를 하면서 또 우리 대정교회 윤세복 등을 만나서 이제 또 조선사를 집필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인식을 이제 심화시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도 후반에 이제 조선상고 문화사를 집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주 한반도와 부유족의 식민지로서 중국의 일부까지 한국 고대사 영역으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1922년까지 전체 이제 한국사, 조선사죠. 조선사를 구상을 하면서 조선사 통론, 문화편, 사상 변천편, 강력고, 인물편 등을 이제 집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상고사 본문을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상고사는 북경에 체제하면서 집필을 했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체제하면서 있으면서 집필을 할 수 있었던 그 시기를 선생님의 연부에서 살펴보면은 한 1915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까지
약 한 4년 동안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20년 4월부터 1922년 12월까지가 이제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기였고, 또 1924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무정부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간까지도 이제 국사 연구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4년에 양계초, 중국의 양계초 선생의 이제 중국 역사 연구법이라는 책을 양계초 선생님이 펴냈는데,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근대적인 역사 연구 방법론을 이제 심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후 사망고를 펴내고, 또 조선사 연구초의 수록 논문들과 조선 상고사의 그 총론 부분을 이때 이제 완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양계초 같은 분은 중국 사람이지만은 중국 역사 연구법을 이렇게 책으로 펴내서 국내에서도 다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있는 책이고요. 양계초는 중국의 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할 정도로 중국의 역사 연구 방법을 체계화시킨 훌륭한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28년도에 이제 선생님께서 북경에서 체포돼서 여순 감옥에 수감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주요한 이제 저작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31년도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 이제 써놨던 그 총론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 이론과 사료의 선택, 수집, 비판의 이제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 이러한 사료의 선택과 수집과 비판, 실증주의 방법론에 입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론이 상당히 깁니다. 다음에 1시간 동안 총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책머리죠, 그죠? 총론은 책머리 말이 이렇게 비중이 다른 글들의 한 편, 이 조선사 연구 조선상고사는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편에 대한 한 편만큼 글에 이제 비중이 많습니다. 아주 대등한 분량으로 이렇게 글이 상당히 길죠. 그것은 자신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역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대적인 역사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정의를 내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종래 사학사의 평가에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춘추 필법의 노예성에 근거한 사대주의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이 상고사 첫머리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단재 선생님은 김부적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을 대개 다 비판을 하고 교육부까지 나라를 팔아먹는 교육부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역사책도 없는 것마도 못하다, 다 불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기존의 역사책에 대한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부식도 사대주의에 근거한 이제 역사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삼국 사기에는 고조선과 발해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유교적인 사서들을 이제 민족 우리 주체적 사료로 인정을 하고 그런 책들을 이제 많이 인용을 하고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춘추필법은 말이 조금 이제 어렵고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르는 말인데 대의 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적의 진위와 그 내용의 가치를 판단할 안목이 없으면은 후에 그게 위조가 돼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부경이라든지 서각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민족 주체적으로 쓰인 사료다. 이렇게 이제 좀 인용을 하고 참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천부경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925년 1월 26일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조선사 영구초에서 사료의 진위를 가리고 그 내용의 가치를 판단할 안목이 없으면 글이 바뀌고 뒤에 위조를 해도 그걸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부분은 천부경을 뭐 위조가 됐다든지 아니면 검증이 안 됐다든지 진위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고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각담록이라는 책은 이제 선조 때 우리 조선 때 여러 왕이 있습니다만 선조가 저는 가장 무능한 이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인데요. 그때 일어났던 사건 임진 병자호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그대로 사건 인물 중심으로 이제 서술해 놓은 이제 야사집이 바로 이제 서각담록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병자호란까지의 전란을 포함해서 이 시대에 그 이면사를 적은 야사집인데 연구에 아주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단재성님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서각담록도 많이 역사 연구하시는데 참고를 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단재생님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김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학자들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지만 한 세 사람 정도는 그래도 제대로 역사를 쓰고 인식이 제대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이제 많이 읽는데 그 대표적인 이제 사학자가 이제 한백겸 선생님의 동국지리지. 동국지리지를 선생님이 강력을 연구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복 선생님의 동사강목, 지금 선생님의 대전에 있는 거기 동상에도 선생님께서 책을 한 권 이래 끼고 계시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실 때 동사강목 바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건너가셨죠. 그래서 이 책을 아주 탐독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희 선생님, 이종희 선생님이 쓴 이제 수산집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몇 건 있습니다만은 이종희 선생님의 이제 부여 고구려 중심의 한국사 인식을 이제 그대로 많이 이제 수용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백경 선생님이나 안정복 선생님의 역사 연구 방법론을
그리고 이종희 선생님의 한국사 인식을 많이 수용해서 영향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 상고사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이제 총론이고 제2편은 수두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전에 이제 수두시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편은 조선의 분립시대, 고조선이 이제 분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썼고요. 제4편은 이제 열국 쟁웅시대와 그리고 이제 한족, 이제 격전시대, 진시황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그 열국들이 분화가 되고 서로 이제 격전을 하는 그런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5편에서는 고구려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5편 중에 제1장은 고구려 전성시대, 제2장은 고구려의 이제 중세와 북부여의 멸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제6편에는 고구려 백제 양국의 이제 충돌, 7편에서는 남방제국 때 고구려의 이제 공수동맹, 8편은 삼국의 혈전의 이제 시작,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혈전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9편에 가서는 고구려의 대수전역, 수나라 당나라와의 이제 전쟁들을 9편과 10편에서 쓰고 제11편에서는 백제의 강성과 신라의 음모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까지 이제 합히고 이렇게 전 12편으로 이제 구성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요 편장 편지에서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주변 나라들과 치른 전쟁을 이제 주제로 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난을 꿋꿋하게 극복했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당시의 국난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고자 한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적은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1편 총론에서는 이제 역사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리십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역사 이론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서 역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사물의 모순과 상극관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해겔의 이제 변증법 이제 논리하고도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겔의 이제 변증법적 이제 논리를 도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과 투쟁 관계가 역사로서 채취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상속성과 공간적인 보편성을 이제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죠. 시간이 X축이라면 이제 공간, 역사가 Y축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속성과 보편성이 있어야 이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수학적 과학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X축과 Y축의 시간과 공간을 정하면 일치되는 지점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X, Y 좌표 푸는 거와 방정식 푸는 거와 똑같다는 그 논리입니다.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는 서술해 나가는 그런 이제 역사 방법론을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된다는데 상당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일반적으로 해겔의 변증법 그 구조도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보편성과 개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모순되고 투쟁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요 책에도 그림들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됩니다. 이제 총론에서
역사 이제 방법론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사로의 선택과 수집과 비판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제 실정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실정주의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실정 사관으로까지 이제 발전이 되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료 문헌은 있으되 고고학적으로 유적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이제 우리 이병도 같은 역사학자들도 실정주의로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깡그리 뭉개는 이제 이런 누를 이제 범하게 되지만은 단재 선생님도 이렇게 실정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고구려와 발해주적기를 그렇게 답사를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뒤지면서 이렇게 역사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실정주의적 이제 역사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과거 사대주의적 이념에 입각해 한국사를 서술한 학자들과 당시 근대적 역사학을 한다는 식민주의 사가들을 비판하면서 저술의 목적과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총론에서 식민주의 사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이 책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그런 목적과 성격을 총론에서 분명히 이제 밝혔다는 이제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실정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역사 유물을 자기들도 갖다가 막 숨기면서 갖다 묻어놓고 그걸 파헤치면서 유물이 나왔다고 자기들 역사는 이렇게 조작을 하고 우리 역사는 이제 왜곡 축소를 하는데 이 실정주의가 이용이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정주의 역사학은 사로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을 철저히 배제하고 치밀한 문헌 고증을 통해 한국사를 복원하는 데 주력한 역사학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1920년도부터 30년대에 도쿄 제국대학이나 와세다 대학, 경성제국대학 등에서 일본 역사학계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한국인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한 한국 근대 역사학의 한 흐름이다. 이병도, 이홍직, 김상기, 이상백, 신석호, 유홍열, 이성근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랑케가 얘기한 실정주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잘못 적용이 돼서 우리 역사를 조작, 왜곡, 축소시켰다 하는 이제 인터넷에 그러한 이제 강의한 내용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 내지 4편에서는 한국 상고사를 이제 수두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선 세계로 분립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열국들의 제흥 시대, 서로 싸우는 시대로 구분하고 이제 이를 부여와 사만으로 이어지는 정통으로 이제 보는 역사학 국통에 대한 것을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단군 신화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조선족이 이제 부를 개척하면서 형성된 공동체 신앙에서 이제 제주로서 이제 그때는 군정일치죠, 그죠? 제주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니까 제주로서 종사하는 자를 이제 당군으로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단재 선생님은 절대 당군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군은 실존 인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수두 시대, 수두 시대에 보면은 이제 우리 민족의 근원과 우리 민족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아시아의 동부 종족은
우랄의족이 있고 우랄의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화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랄의족은 이제 조선족과 흉노족이 우랄의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진화의족이 있다. 진화의족이 한족과 묘족과 요족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진화족은 산해간 만리장성 밑에 있는 게 진화족이고 만리장성 이북에 이동에 있는 것은 이제 우랄의족으로서 조선족과 흉노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조선족과 선비족과 여진족과 몽고족과 퉁구서 등으로 이제 분화가 됐다. 갈라졌다. 조선족은 이렇게 갈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노족은 위구르와 헝가리, 터키, 핀란드 등으로 분화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고 하면은 밑에 우리 인류의 발상지부터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인류의 발상지는 파미르 고원설을 또 몽고 사막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발상지가 여기 파미르 고원이나 안 그러면 몽고 사막에서 기원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조선족이 최초에 서쪽 파미르 고원이나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보는지 했다는 거 동쪽이죠. 동이죠. 광명의 보는지를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백두산, 불암산을 바로 광명의 신이 깃드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땅을 조선이라고 칭했으니 조선도 고어로 보면은 광명이란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인류가 파미르고원 여기서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우랄의족의 조선족은 여기서 지금 북위 40도를 따라서 밝음을 찾아서 해 뜨는 곳을 찾아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한반도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우랄의족 중에 흉노족은 위도 40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헝가리가 되고 터키가 되고 핀란드가 되었다. 그리고 이구르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나 헝가리나 핀란드에 우리와 같은 풍습, 문화, 지명, 관명 이런 것이 많은 것은 다 우랄의족 한 종족으로서 이때 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다. 그게 우리가 한때는 같이 모여서 살았던 이유가 된다.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때 헤어진 조선족과 흉노족이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왜 한 번도 합치지를 못했는가. 그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스님께서 상고사를 연구하게 된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뒤에 보면 저술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내지 사편에서는 우리 이 상고사를 이렇게 신두수와 상권 분립과 또 열국 제웅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만도 우리가 아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에 있었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이제 대륙에 당군이 강림을 해서 송하강 주변으로서 우리가 역사를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 이제 성각자들은 배달족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난 역사와 문화는 다 우리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배달족 통일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우리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사만이 배달족 강력에 있었다. 대륙에 있었다. 그게 이제 전후 사만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 사만설을 이제 또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이 이제 진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진한
이제 불조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번조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변환을 말조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만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족 강력 대륙에 있던 사만이 남한을 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사만을 이제 성성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됩니다. 이런 주장들은 최근에 신라 고구려 백제의 일식 관척에서도 다 나타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고구려는 바이카르 호수 쪽에 또 신라 백제가 대륙에 다 있었다는 것은 뭐 뒤에도 선생님은 진적 다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후 사만론은 단재 선생님 최고의 역사적 업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사만만이 아니고 그 전에 북사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사만이 대륙 사만이고 이것이 후에 한반도 남쪽에 사만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조선 청독부 산하의 조선 편수에서 부역한 이제 이병도도 사만 문제의 신고찰이라고 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로 인해 가지고 단재 선생님의 전후 사만론이 이제 철저히 무시가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병도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특별 기고를 통해서 당군은 실제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 상고사는 조작이 돼서 잘못됐다.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병도에 의해서 이 전한 사만론은 철저히 이제 무시를 당하고요. 그러나 이 전 사만을 인정하는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은 계연수 선생이나 정인보 선생이나 안재홍 선생님이나 최동, 문정창 선생님들은 철저하게 선생님의 이 전후 사만론을 따랐다는 것은 이제 문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한이 여기 있고 변한이 여기 있고 만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전 사만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동을 해서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을 됐다. 그런 뭐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군의 얘기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사군, 인번 사군과 기자조선, 위만조선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라고 우리 강단 사학자들, 식민 사학자는 주장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쪽에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한사군에 대한 인식도 아주 확고했다. 한군연의 반도 내 존재설은 한국의 자주성을 고대사부터 부정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사군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다라면 요하 지역에 존재했다고 위치했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이는 우리 역사 영역이 한반도가 아니고 만주와 북중국 일대에 걸쳐 있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단재 선생님의 대륙 사관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한국 상고사 인물이라는 책입니다. 이병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 있을 때 회개를 하죠. 내가 조선자 편수에서 우리 상고사를 조작을 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미국에 있는 친구 최태영 박사님하고 공동으로 책을 펴냈는데 거기에서 이병도 박사님이 그린 지도입니다. 바로 한사군이 여기에 있었다. 갈적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는 여기에 여기 만리장성 여기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이병도 박사도 이렇게 죽을 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책을 남기면서 이렇게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후학들 식민 사학자들은 선생님이 죽을 때가 돼서 노망이 들었다. 노망이 들어서 한 것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폄훼하고
그 선생님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것은 뭐 짤 수 없는 자기들의 학파학설 지금까지 묻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던 것을 부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을 남기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으면 이거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총론의 고구려에 대한 분량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고구려 역사도 앞쪽에 200년을 잘라 먹었다. 그래서 실제 고구려의 역사는 900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최근에도 상당히 근거 있는 또 정당하다 그런 주장과 논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는 것은 이제 부루 우리 당군 2세 부루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하죠. 이제 당군의 손이자 부여왕으로 보아 이제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고 또 고구려와 한무제의 9년간 전쟁한 내용들도 자세히 기술을 하면서 고구려의 건국 연대를 200년 이상 올려잡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뭐 여기에 삼국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신뢰를 안 하죠. 삼국사기 이제 초기 불신론 그런 이제 주장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900년 되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보정한 27년도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라 56왕 992년 고구려 28왕 705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역사는 900년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왜 이렇게 705년으로 기록한 것일까? 신라 왕실과 손잡고 고려를 세운 왕건 고려의 사가는 역사가들은 고구려의 연대를 의도적으로 이제 줄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죠. 실제 선생님도 다 이걸 증명해냈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연구에 의해도 이거는 이제 다 증명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려 비기에도 900년이 채 못되어 80제의 장수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씨가 바로 한나라부터 나라를 가져서 나라를 세워서 지금 900년이 되었고 이적의 나이가 80살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광개토 대항비입니다. 요게 그래서 17세 손이라는 얘기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고구려 연대기와 딱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기에 고주몽의 고조부는 북부의 시조 해모수고 중조부는 고진이고 조부는 성명이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죠. 미상이고 부치는 이제 고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호태왕은 고주몽의 13세 손이며 삼국사기의 광개토 대왕은 고주몽의 13세 손이며 19대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북부여기여 4세 손을 합치면 광개토 대왕은 정확하게 17세 손 90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개토 대왕의 17세 손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북부기에 나오는 4세와 그 다음에 이제 고주몽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3세를 합치면 이제 17세가 돼서 고구려가 존속했던 기간이 900년이 된다.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해모수와 이제 북부여 주몽과 고루에 이르는 그 체계도 그런 것을 이제 쭉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부여 해모수로부터 시작해서 동부여가 생기고 또 고구려가 이렇게 생겼다는 체계도를 그려 놓은 것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제 5편과 10편에서 이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서 경락선입니다. 요하강이 있는 서쪽, 그러니까 이제 요동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하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요동과 요서는 그때 그 지명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위치는 여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를 요하로 봤을 때는 요서가 되는 것이고 요강을 이제 요서로 봤을 때는 동쪽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위치는 만리장성이 있는 오른쪽 이쪽에 고조선이 형성이 되었고 여기가 이제 우리 활동의 중심지고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진화족과 우리 조선족의 이제 국경이다. 국경으로 진시황이 쌓았다. 이렇게도 이제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10편에서는 이제 삼국의 성립과 대외 항쟁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고구려야말로 한민족을 외서로부터 보호하고 대외 항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상국가였다. 삼국 중에 정통으로 이제 고구려를 파악하는 이런 이제 역사관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대해서도 동명왕 때 요서 지역과 산동의 전진 지역까지 공격해서 차지했다. 이게 바로 요서 경락선입니다. 그 주장을 이제 하면서 일본 역시 이 백제가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이제 백제의 진출도 나오고 또 이렇게 일본을 지배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고구려를 우리가 대외 수나라 당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정통을 지킨 이제 이상적인 국가로 이제 파악하는 한편 이제 백제도 이제 대륙 백제와 그다음에 일본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요서 지역에 진출하여 이제 다스렸다는 기록은 중국 사서에 또 나오죠.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게 한 11군데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선시대에도 학자들이나 조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실학자들도 그 당시에 백제가 대륙에 있었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많은 논쟁의 이제 대상이 되었고, 선생님은 백제는 요서지방을 다스리며 중원을 호령했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자료 송서 백제전에 나옵니다.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에서 동쪽 천열이 떨어져 있었다. 그 후 4세기 초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략하여 차지하자 백제는 요서를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이때 백제가 통치한 곳을 진평군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중국 사서 송서 백제전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료 양서 백제전에는 백제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에 있었다. 4세기 초 진나라 시기에 고구려가 요동을 공격하여 차지하자 백제 또한 요서와 진평 두 군의 땅을 차지하고 백제군을 창설하였다. 송서 내용과 양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제도 이제 요서를 차지했다. 그리고 진평군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제 한 가지 역사 인식은 신라에 대한 정통론을 부정하는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합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삼국 통일이 이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생님은 자기가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외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가 부흥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당나라와 수나라와 전쟁을 거치고 영역을 확대해서 영토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통일 전쟁에 나서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신라를 돕고 또 백제도 돕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을 하고자 했으나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아주 부정하는 입장을 철저하게 이제 견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신라의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이제 진흥왕 때 이제 신라가 강성하게 된 그 이제 원인을 이제 화랑에서 이제 찾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을 이제 성계한 것이 이제 난가 사상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동학정신 또 촛불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편에서는 신라가 당과 연합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김유신의 음모이며 고구려의 고토를 상실했다고 보아 신라 정통론을 부정하고 삼국 통일에 대해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한편 백제 부흥운동의 경과를 상세히 서술을 합니다. 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일본에서까지 군사를 파견을 해서 백제 부흥운동을 폈는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절은 이제 저희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이제 중심 세력을 이제 주류성이라고 보는데, 그 주류성이 오늘날에 이제 부안 변산 일대였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부안의 능가산에 있는 계암사 절입니다. 이 절은 이제 백제 무왕 때 창건됐고 대웅전이 보물 제292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발해사를 우리 한국사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실제 발해사가 우리 한국사로 편입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았죠. 삼국사기에도 빼먹었으니까, 의도적으로 뺐으니까. 그래서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쓴 그 비기 숨은 뜻은 바로 고조선과 이제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 김부식이가 쓴 삼국사기에 빠진 고조선과 이제 발해사를 넣기 위해서 삼국유사를 이제 쓰신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님께서도 해동 역사에 대해서 아주 이제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제 발해사를 우리 한국사에 편입할 것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해동 역사가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 스님이 쓴 책이죠. 역사책입니다.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채윤은 당군 조선으로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제 역사를 기전체로 이제 서술한 책이죠. 그래서 한국 통사입니다. 한국 통사인데 이 책은 본편이 7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0권까지만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이제 진세라는 분이 이제 보충한 속편 15권을 합쳐서 총 책이 85권이죠.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조카가 쓴 책이 이제 지리고입니다. 지리에 대한 강력에 대한 것을 이제 15권을 이제 조카가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청나라에 있는 마숙이라는 역사 학자가 쓴 책,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역사 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라는
책을 본받아서 그걸 이제 표본으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해동 역사다 이렇게 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발해사를 이제 우리 한국사에 편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은 1편부터 총론부터 시작해서 11편 이제 발해 부흥 운동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책이 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책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사 인식 체계를 수립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래의 한국사의 인식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식 체계를 이제 수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의 당군, 기자, 위만, 상국으로 이제 개성됐다는 이러한 이제 인식 체계를 이제 거부하고 실학자 이종희 앞에 세 사람 이제 존경한다고 한 이제 이 이종희가 쓴 책 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대당군 조선과 삼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인식 체계를 이제 수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종희 선생님이 쓴 이제 동사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당군 봉기와 기자 봉기를 이렇게 나란히 이제 설정을 해놓고 당군과 기자를 통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군과 기자에 대한 이 관심들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소중화주의나 아니면 이제 조선 중화주의와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화민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군을 주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군에서 부여와 고구려로 이렇게 연결된다. 고구려 중심의 역사관을 최초로 수립한 게 이종희의 동사인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고구려 중심의 역사 인식 체계를 이제 수립을 한 것을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이제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 설명했던 전후 사만설과 이제 사만의 이동설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주장들은 역사학계에 아주 큰 자극을 줘서 고대사 연구에 불을 지피는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이고 이러한 역사 인식에 따라서 이병도도 실학자들의 연구 인식들을 많이 따라서 처음에는 했죠. 그러나 이병도 박사는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사 편수회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를 추정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만은 또 돌아가실 때는 회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륙사를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민사관 한반도에 우리가 갇혀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의 대륙사를 이제 확립을 한 게 두 번째 이 조선 상고사 체계의 특징이고 가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그 웅혼한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우리 한국 상고사의 무대를 중국 동북 쪽과 요서 지역까지 이제 확대를 했고, 당군 시대에 이제 산동 지역을 이제 경영했다 주장하면서 그러한 학설이 이제 점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의도에서 고조선에 의해 인하대학교 복귀대 교수님과 세미나를 했는데, 복귀대 교수님께서 우리 당군이 조서를 세운 것이 바로 단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산동 지역이다. 거기를 직접 다 답사를 하고 새로운 유적 유물을 가지고 어제 세미나에 발표를 해서 많이 호응을 받고, 또 단재의 이러한 대륙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국사를 가르쳤는데 바로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조선 강력도인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고조선 강력이라는 것이죠. 여기가 만리장성, 여기가 한사군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조동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헌 선생님, 김교원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신단민사와 배달족 역사 이런 이제 교과서를 써서 가르쳤는데 바로 이 지역에 나와 있는 이 배달의 강력, 이 배달의 강력 안에서 일어난 역사와 문화는 전부 다 우리 것이다. 이 나라에서 요 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고 이거 전부 다 우리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이렇게 다 가르쳤죠. 상해 임시정부의 국통을 이어받은 게 대한민국인데 왜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 가르친 역사 인식은 왜 승계를 하지 않고 부정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강력이다. 지금은 비록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은 비록 북한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될 인식이다. 역사 인식이다. 영토 의식이다. 잠재적 영토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삼국 사기를 이제 부정한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사 식민사관들이 주장하는 타율성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장을 해서 우리 한국사가 강력으로 이렇게 축소됐지만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거부한다. 식민사관들이 주장하는 우리 한국사 왜곡의 가장 이제 그 논리 이론으로 삼는 게 타율성론, 정체성론, 뭐 당파성론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타율성론은 우리 역사가 한사군이라든지 임나본부로부터 시작이 됐다. 외세의 간섭과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타율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렇게만 살았다. 그게 이제 만선사관이자 임나본부설이가 반도적 이제 성격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한사군부터 일본의 임나본부로부터 우리가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준 게 타율성론.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론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발전이 없다. 사회 경제적인 것이 모두 다 고대 사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한국은 봉건 사회에 진입도 못했다. 이런 이제 주장 정체성론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재적 발전론, 우리는 스스로 발전하고 해왔다는 건 이제 우리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 바로 이제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파성론. 한국인들은 분열이 심하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러한 당파 싸움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분열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 조선이 그 당파 싸움으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식민지 사학이 이제 우리 한국사를 왜곡한 그 주요 이론, 식민사관의 핵심. 이 이제 타율성론과 정체성론과 당파성이다. 이런 것들을 단재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전부 다 혁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사가 선생님은 우리가 한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된 시기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삼국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지만은 그게 아니다. 삼국 시대 그 이전이다. 삼국 시대 이전부터 전사만 그 이전부터 고조선이 있었고 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활동 무대도 우리 한반도가 아니다. 북으로는 이제 북만주, 서쪽으로는 이제 바레만까지 전부 다 우리 영역이다. 넓어졌던 양재강까지, 양재강까지도 끼고 또 북으로는 흑해까지, 염수까지 전부 다 우리 영역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에 한사군이 우리 이제 반도 내에 있었다는 것은 절대 부정을 하면서 없었거나 있었다라면
이제 요하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선생님은 다 일본이나 중국들이 역사를 왜곡해서 이제 지명을 전부 다 이동을 다 시켰다. 그래서 이제 왜곡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이제 도깨비도 뜨지 못하는 땅 뜨는 제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명을 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왜곡 축소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땅 뜨는 제주를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을 떠다가 성천 영변에 갖다 놓고 안시성을 떠다가 용강 안주에다가 갖다 놓고 아사산을 떠다가 황해도 구월산에 갖다 놓고 가설라를 떠다가 강원도 강릉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명을 이동을 시켰다. 이거는 도깨비도 하지 못하는데 땅 뜨는 제주들이 뛰어나다. 일본 사람 역사 왜곡하는 게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애초 우리의 역사적 원점이 만주 대륙인데 그 지명을 죄다 반도 내에 옮겨놔 버렸다. 이것은 사대주의적 조선의 역사가들에 대한 비판이고 우리 역사가들이 다 거기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활동 무대를 좁혀 놓으니 생각도 우리 생각의 영토도 좁아진 것을 이제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르친 배달적 강력 그걸 우리 잠재적 영토관 영토 의식으로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토에 대한 생각을 크게 우리 대륙 사관 그리고 고조선이 있던 고구려가 있던 거기까지 우리 영토관을 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토 범위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힘이 강해지고 기회가 되면 그 땅을 찾는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오니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걸 이제 잠재적 영토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도 많다고 얘기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는 이제 고구려는 대외 투쟁에서 승리한 이상국가였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고구려 역사가 705년이 아니고 900년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 중에 고구려와 백제는 중요하지만은 신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역사를 투쟁의 기록으로 파악한 단제 사관에서 고구려는 우리 민족을 외세로부터 보호하고 대외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유와 고구려를 이제 개성한 게 이제 백제다. 그래서 백제도 고구려와 같이 중국 대륙에 진출을 했고 일본도 이제 식민지로 삼았다. 이러한 이제 인식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중국의 자료에서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죠. 이게 양직공도의 일부분입니다. 일부 중국이 이제 남조 때 남조의 이제 양나라 황제 원제가 왕자 시절에 중국을 찾아온 이제 백제나 외 뭐 많은 나라들 외국 사신들의 모습과 그 나라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풍습도 기록을 하고 이제 소개한 그 화첩이 바로 양직공도인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써놨느냐. 백제에 대해서 만에서 시작된 나라이며 중국의 요서 지방을 차지해 다스렸다. 고구려와 말씨 및 옷차림이 비슷하며 백제의 무령왕은 고구려를 크게 격파했다는 사실을 알려온 적이 있다. 이렇게 이 양직공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백제 사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아주 좋은 옷에다가 신발 다 신고 모자도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 외국입니다. 신발도 없이 그냥 맨발로 오고 옷차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와 외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그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신라는 대외 투쟁을 거의 이제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는데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가 당의 세력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삼국을 통일했지만은 결론적으로 고구려의 옛 영토를 상실을 했다. 그래서 통틀로서 삼국 통일은 민족 사이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이제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김유신을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두고 삼국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신라의 왕으로 통일의 대업을 이루어낸 지도력과 외교력에 대한 평가 이면에는 그만큼 비판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당을 끌어들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이 정당했느냐 하는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선 상고사를 쓰게 된 배경, 주요 내용, 그다음에 이제 특징, 이제 가치 이런 것을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상고사에 대한 이제 이유와 평가를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많은 창점, 가치 그런 이제 근대 사학을 정립한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역사 인식 체계를 이제 수립한 이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오늘날 강단 사학계나 또 뭐 이러한 논리와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설적인 성격을 가지고 민족주의 의식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실정 선생님이 실정주의에 입각해서 사료의 수집 비판 판단을 중요시하고 또 현장 답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김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그런 실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명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언어학적인 방법 이두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독특한 기원과 변천 과정을 이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우리 총론에서도 보면 이제 변정법적 역사 발전 단계설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제 역사 연구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의 수준을 저항 민족주의 단계에서 아주 크게 높게 제고시킨 이제 책으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은 사실 미완입니다. 조선사 통사를 쓰려고 했는데 100개까지밖에 연재를 못했기 때문에 미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면 이걸 완성해서 새로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누차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앞에 얘기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스스로 연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재를 좀 중지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도 있고 또 이제 여성 감옥에 계실 때 조선일보 기자 신영우가 면회를 가가지고 그것도 신영우 기자한테도 그렇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또 그러한 내용은 안재홍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신영우 기자가 면회한 내용들을 조선일보에 쭉 이제 기사화해서 그렇게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여기에 좀 간단히 적어놨습니다만은 신영우 기자가 선생님 오랫동안 노력하여 제작한 역사가 조선일보 지상에 매일 계속 발표됨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 알기는 알았습니다만은 그 발표를 중지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비록 큰 노력을 하여서 지은 것이라 하나 그것이 단정적 연구가 되어서 도저히 자신이 없고 완벽된 것이라고는 믿지 아니합니다. 돌아가시면 그 발표를 곧 중지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용우 기자는 선생님은 조선 역사를 하나 저술 하시지 아니시렵니까? 이렇게 다시 이제 물으니까 내가 수년 전부터 조금씩 써둔 것이 있는데 아직 좀 덜 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곧 끝내려고 합니다. 하면서 원고 뭉치를 이제 꺼내서 내보였죠. 감옥에 있던 그 원고 뭉치를 내보냈죠. 그래서 이 원고가 5책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첫째가 조선사 통론, 두 번째가 문화편, 세 번째가 사상 변천사, 네 번째가 강력고, 다섯 번째가 인물고, 그 밖에 부록도 있었다. 이렇게 기사에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얼른 출판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직 더 보수할 것이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10년의 고역을 무사히 마치고 나가게 된다면 다시 정정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신영우 기자가 그와 같이 겸손하여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이 한번 발표되자 조선에서는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선생님은 내가 그것을 지을 때에는 결코 그와 같이 속히 발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연구해서 내가 자신이 생기기 전에는 발표하고자 아니할 것이 중도에 이러한 처지에 당하여 중간에 내가 감옥에 있고 생활고가 어려워서 이제 연구가 중단되어서 이제 지상에 연재를 하게 되었고 다행히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지상에 나가게 된다면 계속 연구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단재 선생님도 만약에 10년생을 마치고 나오셨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안 좋을 때 일제가 내보내주겠다 보석으로 그렇게 했는데 보석을 신청해서 한 사람이 같은 일가 친척인데 돈이 많은 일가 친척인데 친일파여서 친일파가 내는 보석금으로 나는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옥사를 순국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나오셨으면 이 조선사를 백제에서 끝나지 않고 조선 통사를 다 써서 우리 이 조선사 상고사 연구가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확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것은 후학들의 몫이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나머지는 후학들이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남겨놓으신 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단재 선생님은 애국교육의 사표고 국수교육을 강조를 해서 이 선생님이 연구해 놓은 업적을 우리가 빨리 더 체계화하고 확립을 해서 가르쳐야 된다. 역사를 떠나서는 애국심을 얻을 수 없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려면 먼저 완전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선생님은 강조를 합니다. 국군 회복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정육
교육을 해야 된다. 정육 교육이 해야 되는데 정육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국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국수주의. 우리가 국수주의를 하면 조금 부정적인 성격이 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국수란 무엇이냐? 국수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찾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국수교육이다. 자국의 풍속, 언어, 역사, 종교, 정치, 풍토, 기후 등 온갖 것에서 뽑은 특유의 아름다운 것이 국수라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애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애국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수주의를 위해서 역사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게 아니고 봄날에 비가 와서 땅에 스며들어서 꽃이 자연스럽게 피우듯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정육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우리 고대사 연구를 통해서 확립해 놓은 체계적으로 확립한 우리 전통적인 사상을 난가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난가사상을 빨리 확립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진화 식민론과 해외 경락설, 대륙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단제는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이 중국과 대결해서 승리해서 당군과 부유족이 진화를 식민지로 삼았고 또 백제가 해외 경락을 했다. 고구려가 대중국 투쟁에서 승리한 것과 함께 우리 민족이 중국에 대한 투쟁적인 자주성을 부각을 시켜서 중국으로부터 역사적이나 문화적이나 정치적인 사대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단제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사학의 정통성을 빨리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민사학자 이병도 박사가 죽으면서 1986년 10월 9일 날 조선일보에 특별 기고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사가 바로 이병도 박사가 죽기 전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본지의 특별 기고 인터뷰. 당군 조선은 사실이고 고대사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이병도가 조선일보에 특별 기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제의 조선 상고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단제 선생님 그 탄신 일에는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 편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같이 참석했던 분들과 서울의 소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상고사 총론 1장 2장 이제 1편 2편 들어가기 전에 조선 상고사 총론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